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두 개 합치는 걸 조인이라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파크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합치는 것을 조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저트 메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메뉴 아이디하고 네임, 프라이스, K 칼로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 오더라는 주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오더는 오더 주문 번호, 오더 아이디, 메뉴 아이디, 콘티티 이렇게 세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느 주문에서 어느 메뉴를 주문했느냐. 그래서 그 해당 주문에서 그 주문한 메뉴들의 가격을 이제 찾아가지고 수량이랑 곱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저트 오더 데이터 프레임하고 디저트 메뉴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칼럼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디저트 오더 데이터 프레임에는 수량이 있고, 그러니까 D0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D0의 가격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디저트 메뉴에 있는 거죠. 4,900. 그러면 요 4,900하고 2를 곱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서 커다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해당되는 칼럼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조인입니다. 그래서 디저트 메뉴 df.join 해서 디저트 오더 df 하면 가로 안에 이제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조인이 되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레코드들이 어떻게 조인되는가를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저트 메뉴 데이터 프레임에 그 여러 개의 메뉴가 쭉 있고, 디저트 오더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개의 그 주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레코드들이 어떻게 이제 조인되는가를 지정해 주는 게 조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디저트 메뉴 데이터 프레임의 메뉴 아이디하고 디저트 오더 데이터 프레임의 메뉴 아이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끼리 찾아서 이제 연결을 해 줘라. 그래서 커다란 이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조인 조건이고, 그렇게 조인하는 것을 이제 이너 조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 명령어에서 특별하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이너 조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조인의 형태를 명시해 주지 않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너 조인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너 조인을 하면 만약 두 개의 테이블에 동일한 그 칼럼 이름을 가지는 칼럼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같은 이름을 가지는 칼럼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만 만드는 그런 조인을 우리가 에퀴 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저트 메뉴 DF하고 디저트 오더 DF를 조인을 하는데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메뉴 ID라는 그런 칼럼이 공통으로 있다.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칼럼 이름을 여기서 이제 이 대괄호 안에서 리스트에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물론 이제 뭐 작은 따옴표를 해도 되고 큰 따옴표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면 메뉴 아이디를 공통된 칼럼으로 해서 조인을 해라. 값이 같은 것끼리.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요 메뉴 아이디가 이렇게 하나만 생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보다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1 주문에서 D0 메뉴를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D0 메뉴의 이름은 초콜릿 파르페이고 가격은 4,900원이고 칼로리는 420칼로리다. 그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위에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처럼 만들어지면 S1 주문에서 D0를 메뉴를 두 개 주문했는데 D0 메뉴는 이름이 초콜릿 파르페이고 가격이 4,900원이고 칼로리가 420칼로리다. 그런데 여기 D0가 두 배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칼럼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너 조인을 하면 그래서 디저트 메뉴하고 디저트 오더를 조인을 해라. 그래서 메뉴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해서 조인 조건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이너 조인을 한 거죠. 그럼 이너 조인을 하고 난데 뭐 메뉴에 여러 가지 칼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메뉴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오더 아이디하고 수량만 이렇게 추출을 셀렉트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에러가 나요. 왜 오류가 나느냐 그러면 메뉴 아이디가 두 개를 이너 조인을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메뉴 아이디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메뉴 아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칼럼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메뉴 아이디가 ambiguous, 모호하다는 거죠. 어느 테이블의 메뉴 아이디인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에키 조인을 사용하든지 그러면 메뉴 아이디가 이제 하나만 생기는 거죠. 에키 조인을 사용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두 개의 메뉴 아이디 중에서 하나를 드랍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드랍해서 디저트 오더 DF에 있는 메뉴 아이디를 드랍을 해버리면 디저트 오더에 있는 메뉴 아이디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메뉴 아이디만 남느냐 하면 디저트 메뉴 DF에 있는 메뉴 아이디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뉴 아이디를 선택해라. 그러면 그 메뉴 아이디라는 그 칼럼명을 가지는 칼럼이 한 개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셀렉트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처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인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너 조인이나 에키 조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먼저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하면 이너 조인이나 에키 조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조인이 돼요. 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중복된 칼럼, 그러니까 메뉴 아이디라는 이런 이제 중복된 칼럼이 만약 있을 때 이 중복된 칼럼을 중복해서 표시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표시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인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메뉴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조인을 하면 S1에서 D0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D0가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레코드가 조인이 됩니다. 그러면 칼럼이 7개인 그런 이제 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D1이면 이 레코더하고 요 D1이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인이 되는 방법을 좀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긴 레코더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D1 이렇게 해서 긴 레코더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8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요 D8하고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레코더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런 해보면 이런 레코더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3는 D1이니까 이 레코더하고 이제 이렇게 조인이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레코더는 D1하고 합쳐져서 S3하고 이런 레코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이나 액기 조인을 하면 서로 우리가 그 조인하려고 하는 그 칼럼의 값을 가지고 이제 조인은 조건을 명시하죠. 그럼 그 조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레코드들만 나중에 조인 결과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메뉴 아이디니까 메뉴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라 그러면 메뉴 아이디가 같은 조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D0, D1, D8,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D5가 있죠. 그럼 이 D5는 이 D5 메뉴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D2가 있으니까 요 D2 레코드는 이것과 이렇게 조인이 되고, 그 다음에 D8은 또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인이 되지 않는 레코더들이 있죠. D3, D4, D6, D7, D9, D10 이렇게 6개의 레코더는 그 결과 테이블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조인해 놓은 테이블에 보면 D3, D4 없죠? D5, D6, D7이 없죠? 그 다음에 D9, D10도 없죠?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메뉴, 이 가게에서 팔고 있는 메뉴는 D0, D1, D2, D5, D8만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레코더들이 결과 테이블이나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이너 조인의 조인 형태인데, 조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레코더들도 포함시키도록 결과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인 명령어가 뭐냐 그러면 아우터 조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우터 조인인데, 여기에 보면 D3하고 D4도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D3는 이런 메뉴인데 주문을 한 오더 아이디 주문 번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좀 잘렸습니다만은 뭐 D6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조인을 할 때 이 조인 명령의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더들이 다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레코드들이 만약에 없으면 널 값으로 표시되라 하는 것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인 겁니다. 그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S1, 뭐 S2 뭐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S1, 이렇게 쭉 오른쪽에 있는 주문 테이블이 다 나타나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 메뉴의 그 레코드들이 있으면 이제 나타나고 없으면 뭐 널 값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게 라이트 아우트 조인인데, 이 예제에서는 뭐 주문을 할 때 그 메뉴 테이블에 없는 메뉴 아이디를 주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라이트 아우트 조인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너 조인하고 똑같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프트 아우트 조인하고 라이트 아우트 조인을 다 합친 것,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의 레코더들을 다 표시하고, 조인 되는 그 해당되는 레코더가 있으면 해당되는 레코더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레코더가 없으면 이제 널 값으로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 게 full out 조인입니다. 그래서 full out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 스팍이 그 조인 명령어를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이제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다, 또는 라이트 아우트 조인이다, 또는 풀 아우트 조인이다 해서 이제 그 조인은 작업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 조인은 조금 전에 말한 아우터 조인에 어떻게 되면 좀 뭐 반대되는 개념 비슷한 건데, 이렇게 디저트 메뉴 df와 디저트 오더 df를 조인을 하는데, 뭐 조인 조건을 이렇게 명시해 줘도 되고, 아니면 뭐 동일한 칼럼 이름이 있으면 에키 조인을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칼럼 이름을 하나만 이렇게 기록을 해줘도 되겠죠.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티 조인, 레프트 안티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디저트 메뉴 df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레코더하고 조인 되지 않는, 그러니까 조인 대상이 없는 레코더들만 추려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조인 대상이 없는 이렇게 D3, D4, D6, D7, D9, D10 이런 이제 레코더들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세미 조인은 조인이라기보다는 조인 대상에 있는 레코더들만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세미 기능 조인만 있는데, 이렇게 디저트 메뉴 df하고 디저트 오더 df를 조인을 하는데, 뭐 메뉴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는데, 조인 상대 방이 있는 조인 대상 레코드가 있는 그런 메뉴만 검색을 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판매가 된 메뉴만 검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된 메뉴만 검색하려는 게 레프트 세미 조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레프트 세미 이렇게 이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레프트 하고 난 뒤 언더스코어 하고 세미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세미 조인이나 안티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게 아니라
조인 상대방이 있는 레코더들만 검색을 하든지 또는 조인 상대방이 없는 레코더들만 검색하는 하나의 필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조인 작업을 스팍이 실행함에 있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합칠 때 둘 다 테이블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큰 테이블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연속해서 그렇게 돼 있질 않고, 물론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노트북에서 작업을 할 때는 뭐 하나의 로컬 호스트에서 운영이 되니까 뭐 한 개의 파티션 또는 뭐 아니면 소수의 파티션으로 작업이 되겠지만, 만약에 분산 환경에서 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서 작업을 하는데, 서로 테이블들이 크니까 이 파티션들을 서로 막 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프레임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서로 조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이동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성능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테이블들을 조인하는 작업을 실행할 때는 성능에 신경을 쓰면서 조인 작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필요한 조인 작업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테이블은 굉장히 크고 다른 테이블은 조그만하다고 그러면, 그 조그만 테이블을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큰 테이블에 파티션들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노드에다가 이렇게 중복해서 저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조그만 테이블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죠. 조그만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중복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그 성능 저하를 생각하지 않고 조인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큰 테이블들끼리 조인을 할 때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인 작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서 스팍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